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결혼 9년차의 40대 가정주부입니다. 얼마 전에 너무 어이없는 일을 당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이걸 시집살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 남편의 고모, 그러니까 시고모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평범한 집의 첫째예요. 아래로 여동생, 그러니 제게는 시누이가 있어요. 남편에게서 가족들 다음으로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바로 시고모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남편의 말로는 고모님 댁은 사촌 동생들이 중학생이었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미국 이민 후 다행히 고모부님이 자리를 잘 잡아서 그래도 괜찮게 산다고 했고, 항상 남편에게 들어왔던 대로 고모님은 말 그대로 고품격 고모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뵙지 못했어도 연애 시절부터 시고모님이 궁금하더라고요. 저희가 결혼날을 잡고 난 이후 고모님께서 저희의 결혼을 축하한다며 미국에 놀러 오라고 하면서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고모님께서 저희의 결혼 일정에 참석이 어려우실 것 같다며 여행 삼아서 올 수 있으면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미국? 한번 가보고 싶기도 했고 남편이 워낙 우리 고모, 우리 고모네라고 하며 자랑을 하기에 일정을 미리 정리해서 결혼 2달 전에 갔었습니다. 고모님의 첫 인상은 우아한 교포 아주머니였습니다. 고모님의 외모도 말씀도 생활도 그렇게 느껴졌어요. 고모님은 말끝마다 미국에서는 우리 미국은 이라고 하면서 왠지 모르겠는 미국에 사는 자신감을 조카들은 저에게 풀풀 풍겼어요. 처음엔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사실 좀 듣기 거북했습니다. 말끝마다 무시하는 말도 같기도 했고 하물며 햄버거 가게 데리고 가시더니 맥도날드 그런 것만 먹어봤을 텐데 오리지널 햄버거가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미국 버거는 좀 더 진하고 묵직해. 아참, 커크 먹을래? 미국 커크는 좀 더 탄산이 더 쏘는데. 아니 무슨 제가 콜라 한 번도 안 먹어본 그런 나라에서 온 것도 아니고 콜라가 다 같은 콜라지 미국 콜라 탄산이 더 진하다니. 제 입맛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고 고모님이 데리고 간 햄버거 가게 햄버거가 한국의 웬만한 수제버거 가게보다 맛이 없더라고요. 사실 제가 햄버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수제버거 매니아예요. 그래서 웬만한 버거는 다 먹어봤고 국내외 여행 다닐 때마다 맛있다는 수제버거집은 꼭 가봅니다. 그런데 정말 확실한 건 제 입맛에는 그닥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고모님에게 이러니 저러니 하진 않았지만요. 그런데 남편은 고모님 옆에서 어찌나 맞장구를 쳐주던지요. 솔직히 조금 그 상황들이 짜증이 났어요. 저희는 미국에 머물면서 고모님 집에서 머물렀는데 고모님이 수다스럽기도 수다스러웠지만 본인의 미국 생활을 무슨 위인전 읽어주듯이 영어 하나 못하는 내가 이 나라 와서 이렇게 자리 잡고 사는 게 얼마나 위대한 줄 아냐며 매일같이 일장 연설을 하였습니다. 아무튼 제 기억 속 시고모님의 첫인상은 그러했습니다. 기대를 잔뜩 하고 가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피곤한 여행이었어요. 저희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 정말 화려한 봉투에 결혼 축하한다면서 축의금 먼저 준다고 하면서 주시더라고요. 예, 내 마음 알지? 고모 마음은 오늘 당장 너희랑 한국으로 가서 너희 결혼 준비도 도와주고 식 올리는 것까지 다 보고 오고 싶지만 내가 이곳에서의 생활이 바빠서 그러지 못해서 너무 속상해. 그래서 그 마음 담아서 넣는다고 넣었는데 너희들 성에 찰지 모르겠다. 고모님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아니야 내 마음이야. 그냥 고모 마음이 담겨있다고 생각해줘. 마음 같아선 한 1,000만 원 주고 싶은데 그렇게까지 넣질 못했어. 그래도 부족하진 않을 거야. 이건 저희 몫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머님 아버님께 전달해 드릴게요. 아니야 이거 너희에게 주는 거야. 아니 그래도 대신 오빠한테 따로 더하지 못할 것 같고 너에게 준 것으로 너희 결혼 축하는 대신한다고 내가 말할게. 아 그래도 될까요? 그럼 이랬든 저랬든 더 못해줘서 미안해. 아 고모님 고모님 마음 충분히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축의금이라고 하시니 사양하지 않고 받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결혼 축의금이라고 하시니 사양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그 봉투를 열어보고는 솔직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 솔직히 콧방귀가 절로 나왔습니다. 저에게 1,000만 원을 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니 봉투 안에 $100 한 장 들어있더라고요.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말씀이라도 그렇게 하시지 말지. 그냥 좀 서운했지만 그 돈이 제 돈은 아니니 남편에게 시부모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엄청 큰 축하금을 기대하진 않았지만 고모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기에 그냥 그때 기분이 좀 그랬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뒤 남편이 어머님께 고모님의 축의금을 전달하자 아버님께서는 그 돈으로 저희 둘이 밥 한 끼 사 먹으라며 받지 않으시더라네요. 그래서 그 돈 신혼여행 가서 밥 한 끼 잘 사 먹었어요. 그런데 이후 고모님은 시댁 쪽 가족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하셔서는 당신께서 조카 며느리 될 아이, 그러니까 저를 미국으로 초대해서 정말 근사하게 집안 사람 된 거 축하한다며 파티도 열어주고 여행을 시켜줬다며 자랑을 하고 축의금도 손수 챙겨주셨다고 하셨더라고요. 물론 미국 여행 기간 동안 지낼 수 있는 방을 내어주셨지만 저희 공짜로 있진 않았어요. 호텔비에 상응하는 비용을 돌아오는 날 드렸고 음식은 고모님 댁 근처로 나가서 주로 사 먹었어요. 고모님께서 요리를 못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고모님 댁 주방을 쓸 수도 없는 노릇이니 거의 삼시세끼를 사 먹었습니다. 아무튼 시부모님께서는 고모님의 이야기만 듣고 제게 그런 고모 없다는 말들을 하셨죠. 아무튼 빛 좋은 개살구 같은 느낌의 고모님과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후 첫 시아버지 생신 일주일 전 고모님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지일부, 우리 오빠 생신 준비 잘하고 있어? 고모님 안녕하세요. 아버님께서 그냥 고기 먹자고 하셔서 갈비집 예약을. 뭐? 시집와서 시아버지 첫 생신에 갈비집? 그건 아니지. 아니 지일부, 큰 며느리가 돼서 그러면 되겠어? 내가 전화 안 했으면 시부모님 눈밖에 낫겠어. 아무리 고기 먹자고 했어도 첫 생신인데 집에서 차려드릴 생각을 해야지. 아니 갈비집이 웬 말이야? 어머 오마이갓이다 오마이갓. 다른 시댁 식구 같았어 봐. 이 사실 알자마자 당장에 올케 언니, 그러니까 질부의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갈비집에서 시아버지 생신 식사를 하느냐며 옳은 소리 하지 않겠어? 아무튼 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물론 내가 팁 줬다고 얘기는 안 할게. 고모님과의 통화를 그렇게 끝내고 남편에게 고모님과의 통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제게 집에서 음식할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고모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참 우리 고모지만 센스가 있어. 그치? 라고 하는 거예요. 꼭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해드려야 하는 건가 고민을 하던 차에 남편까지 그렇게 말을 하니 정말 집에서 대접을 해드려야 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사실 결혼 전에 음식을 제대로 해본 적도 없었고 배우지도 못했거든요. 결혼해서도 맞벌이 하느라 집에서 음식을 많이 안 해봐서 솔직히 어떻게 손님을 치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건 해본 음식이라고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국, 찌개와 반찬류, 그것도 2인상 기준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결혼하고 첫 아버님 생신이니 집에서 생신상을 차려드린다고요. 그랬더니 예, 아소라?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생신상은 생신상이야. 밖에서 먹는 게 편하고 좋아. 맛도 있고 말이야. 너희 아버지도 오랜만에 갈비 먹겠다고 좋아하셨어. 집에서 상 차리면 괜히 일만 많고 힘들어. 식당 가서 차려주는 거 먹으면서 다 같이 편하게 식사하자꾸나. 네가 집에 산다고 하면 나도 신경 쓰여. 아니, 내가 더 신경 쓰여.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밖에서 먹자. 그냥 밖에서 먹고 그 자리에서 헤어지자. 알겠지? 어머님의 말씀에 안도를 했고 그렇게 시아버지 생신은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고모님이 제게 전화를 하셔서는 왜 당신 말대로 안 했냐면서 사랑받을 수 있게 팁을 주는데 제 무덤을 스스로 판다며 참 미련하다고 쓴소리를 하더라고요. 고모님이랑 가장 큰 에피소드가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였고 그 뒤로는 그냥 소소했습니다. 이후 고모님 두 아들들은 미국에서 결혼을 했고 그간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사정상 가족들이 미국에서 결혼식에 참석을 하지 못하였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고모님께서 어떻게 아무도 오지 않을 수가 있냐며 매우 서운해 하셨다더라고요. 그로 인해 서로 사이가 소원해지게 되었고 간간히 우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 고모님의 손주를 보았을 때 소식 정도만 알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모부님의 건강이 안 좋아지시며 남은 여생을 한국에서 보내고 싶다며 아예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생활을 정리하시게 되면서 남편에게 한국에서 살 집을 알아보고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시는 등 고모님 댁에 귀국 준비에 남편이 나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런 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고모님이고 미국에서 직접 할 수 없는 일들이니 가족이 도울 수 있죠. 아무튼 그런 일들로 남편이 참 바빴습니다. 물론 저 역시 바빠졌고요. 고모님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저에게 이사를 도와달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이 같이 도왔습니다.
이후 고모님은 이사를 모두 마치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왔는데도 시도 때도 없이 제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질부, 우리가 아직 차가 없어서 그런데 내가 뭐 살 게 있어서 말이야. 이케아 좀 같이 가자. 고모님, 제가 큰 학교에서 오면 간식도 챙겨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 해서 오후에는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요. 예, 내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와. 어머니께요? 그건 전 지금까지 아이들 키우면서 양가 부모님께 도움 요청하지 않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희 둘이 키웠거든요. 부모님도 부모님의 삶이 있는 거니 힘들게 하기 싫어서요. 그러자 고모님은 알겠다며 전화를 끊으셨고 잠시 뒤 어머님이 제게 전화 오셔서는 아이들을 봐주시겠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고모님이 어머님에게 신율짓을 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마지못해 저희 아이를 봐주시겠다고 했던 거였어요. 그래, 아직 고모님이 한국 지리도 잘 모르고 아픈 고모부님과 다닐 수 없으니 내게 요청하신 거겠지 하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자꾸 기분이 상하니까요. 그런데 이후 고모님은 정말 별것 아닌 것들에도 절 불러대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다못해 돈 줄 테니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해 달라. 어플 좀 깔아달라. 뭐 이런 것까지요. 주말엔 제 남편을 불러서 그러시고 아무튼 계속 뭐만 잘 모르겠으면 남편과 저를 번갈아 부르거나 연락을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쉽사리 안 시키는데 갑자기 고모님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을 하시고 불러대서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남편은 고모님께서 몇십 년 만에 한국 생활이라 너무 낯설어서 그런 것 같다며 이해를 해드리자고 하면서 고모님의 자식들이 다 미국에 있으니 의지할 사람이 우리밖에 더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머리는 이해가 되었지만 전화가 와서 여러 부탁을 하면 그게 그렇게 번거롭고 솔직히 싫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고모부님 생신을 앞두고 고모님이 전화를 하셔서 칠부, 며칠 뒤가 우리 남편 생일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왜 제게 말씀하나 싶어서 아, 네 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무슨 말을 더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자 한국 오고 난 뒤 그 사람의 첫 생일이라 가족 모임 하려고. 우리 아들 며느리들은 미국에 있어서 만나지도 못하잖아. 나도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적적하겠어? 그러게요. 그러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질부가 준비 좀 해줘. 호텔 뷔페에 썼으면 하는데 어디가 좋으려나? 제가요? 질부가 준비해줘야지. 집안 며느리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생일상 차리는 것도 아닌데 어려울 거 없잖아. 호텔 뷔페 예약하고 현수막도 좀 제작해줘. 생신 축하드려요. 사랑해요. 뭐 그런 거 있잖아. 고모님의 말씀에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솔직히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제가 고모님 며느리가 아닌데 툭하면 며느리잖아. 내가 내 며느리라 생각해서 그런 거야. 라는 말을 하면서 오만 것들을 다 시키더니 이젠 너무 당연하듯이 저에게 생신 준비를 시키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까진 한국 생활에 적응하시는데 조금 도와드리자는 마음으로 했었지만 점점 그마저도 과한 고모님으로 인해 지쳐가고 있던 차였거든요. 그날은 안 그래도 컨디션이 안 좋아서 힘들었는데 고모님의 그 말씀에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모님, 그냥 예약만 하면 되는 거면 원하신 호텔 뷔페에 전화해서 예약하시면 돼요. 그리고 현수막 그것도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집으로 택배 보내줘요. 그러니 원하시는 부분을 미국에 있는 아들, 며느리에게 이야기하셔도 거기에서 휴대폰이나 컴퓨터 하나로 다 할 수 있어요. 현수막의 경우 결제하고 주소지만 고모님 댁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고모님이 좀 당황한 듯이 질부, 말이 좀 그렇다? 누가 전화할 줄 몰라서 그래? 어느 호텔 뷔페가 맛있는지 모르니까 그렇지. 현수막도 어디서 하는 게 나은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질부가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애들이 얼마나 바쁜 줄 알아? 미국에서 사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애들 키우며 사느라 정신이 없다고. 나도 우리 애들 그렇게 키웠고 우리 애들도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런 애들한테 시차도 다른 한국으로 전화해서 뷔페를 예약하라고 해야겠어? 그렇게 간단한 거면 질부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무슨 과한 부탁이라도 했니? 고모님, 한국살이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만 같으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 살건 간에 먹고 살기 힘든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육아도 이 세상에 어딜 가나 힘든 건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미국에서 육아하면 더 힘들고 한국이라고 덜 힘드나요? 질부, 말 다 했어? 나 참 기가 막혀서 말 엄청 잘하네. 내가 정말 결혼 전부터 봐오던 사이라 질부를 남이 아니라 내 며느리다 라고 생각하며 그간 얼마나 챙겨줬어?
그런데 이렇게 날 섭섭하게 만들어? 내가 내 며느리한테보다 지휘부한테 더 많이 멘토해주고 더 많이 챙겨주면서 생각해주는데 지금 그걸 몰라서 이러는 거야? 나는 우리 아들이나 네 남편이나 다 똑같이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의지하고 믿으니 너희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미국으로 초대한 거고 내가 한국으로 나올 때도 네 남편한테 집 알아봐달라고 하고 한 거야.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저도 제 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이번에 전세가 만기가 돼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요.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서 돈이 모자라네요. 전세값이 떨어졌다고 해도 지금 사는 집에 들어가 있는 보증금보다 높아서요. 평수를 줄여서 갈까도 생각했는데 애들도 있어 쉽지 않고 그래서 말인데요. 그렇게 믿고 친자식처럼 생각하신다고 하니 저희 이사가게 전세 보증금 좀 보태주세요. 많이도 바라지 않아요. 5천만 원이면 돼요. 아들인데 그 정도는 가능하시죠? 물론 고모님께 바라지 않았고 진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고모님께서 자꾸 아들로 생각했다 뭐다 하면서 자꾸만 부려먹으려 드시니 고모님께 저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고모님이 도와주신다 한들 받지도 않을 거지만 입만 나불대는 고모님이 뭐라고 하실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참 웃기게도 제가 돈 이야기를 하니 고모님은 당황하시면서 그런 말을 왜 당신에게 하느냐며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가 들어온다며 황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 시간이면 고모님 아들이 사는 지역은 새벽 3시일 텐데 말이 되나요? 그 뒤로 고모님은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하진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고모님은 저희를 자식처럼 생각한다는 말로 한국 생활하면서 자질구레한 일들에는 저를 부려먹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남편에게도 단단히 일러뒀어요. 고모님이 부른다고 쪼르르 가서 심부름하지 말라고. 아들처럼 생각한다는 말로 포장하고는 우리를 부려먹는 것 같으니 절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후 고모님은 제가 당신의 부탁을 거절했다며 제 남편에게 속상하다며 전화를 했고 그러면서 제게 했던 부탁을 제 남편에게 하더라고요. 이미 제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고모님의 큰아들에게 호텔 뷔페와 현수막 제작 사이트 링크를 보내주며 고모부 생신에 필요하다고 하니 예약하고 제작하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그 사실 알고는 고모님이 난리를 치더군요. 바쁜 당신의 아들에게 그런 부탁을 했다고요. 애들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왜 쓰게 하느냐면서요. 그럼 저희 돈을 썼어야 했나요? 이후 고모님이 저희에게 하신 모든 것을 알게 된 어머님이 일절 어떤 연락도 받지 말고 관여도 하지 말라고 당신께서 단단히 일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튼 고모님은 그 일 이후 저희 부부에게 일절 연락도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